네, 국제무역의 제3주차 강의 국제무역 정책에서 두 번째로 국제무역 정책의 어떤 그 역사적 변천 과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제무역의 변천 과정은 앞서 2주차에서 그 무역 이론을 강의할 때 잠깐 그 아담 스미스가 어떻게 해서 자유무역을 얘기하게 됐느냐 하는 데서도 좀 잠시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우선 그 국제적으로 어떤 무역 정책이라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면 아마도 그 중상주의 시대라고부터 시작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머컨틀리즘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지리상의 발견이 15세기, 16세기의 지리상 발견,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나 아시아 대륙으로 이렇게 항로를 개척하면서 이 무역이 이제 식민지를 대상으로 한 무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럽 국가 간에도 무역이 있었겠죠. 그때부터 이제 사실상 어떤 그 본격적인 어떤 국제 무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타났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중상주의 시대부터 언급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그때 중상주의 시대에는 이게 그 영어 머천트라는 게 이제 장사라는 거 아닙니까? 상인 그런 뜻이죠. 상인주의. 그러니까 상인이라는 건 그 당시 생각은 뭐 지금같이 뭐 사회적 그 책임이나 뭐 환경에 대한 책임 뭐 이런 건 생각하지 않던 시절이니까 그냥 그 물건을 그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와서 그 나라의 금과 은을 이렇게 가져와서 나라에 많이 쌓아두면 그것이 좋다. 이런 어떤 사상을 갖고 있었다. 굉장히 좀 지금 생각하면 좀 단편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초기에 특히나 중금주의, 금을 중요시하는 그런 시기에는 금과 은을 하여튼 많이 국내로 유입시키자, 들여오자. 이런 정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로 그 금이 많이 나가면, 금은이 나가면 국가의 부가 이게 유출되니까 그렇게 못 나가게 하면서 다른 나라에 금을 이렇게 무역으로 이렇게 가져오든가 아니면 뭐 광산에서 금을 많이 캐든가 이제 그런 시절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무역 차액 정책, 수출 장려와 수입 억제 정책. 그러니까 초기보다 훨씬 좀 더 발전된 거죠. 그러니까는 자기 나라 기업들이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막 했다 이거죠. 그리고 가급적 못 들어오게 이렇게 하는 그런 정책들을 하던 시절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산업보호 정책. 그렇죠. 아무래도 다른 나라들이 자기 나라 물건을 마구 막 다른 나라에 수출하려고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나라에 있던 산업들이 위험해지죠. 그래서 국가가 이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막 높이기도 하고 또 식민지로 막 나가기도 하고 뭐 조약을 체결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이런 정책 때문에 그 서구 열강들이 아시아로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뭐 아편 전쟁을 일으키고 또 우리나라에도 뭐 이제 여러 19세기가 되면서 뭐 이제 문호 개방을 하게 되는 그런 시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상주의 시절이 이제 지나고 그 아담 스미스가 국제 분업론, 국제적으로 분업을 해야 된다 이런 걸 주창하면서 이제 자유무역을 하면은 모든 것가 유리하다, 이익이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근데 앞서 이제 그 분업에 대해서 한 가지 설명을 못한 게 있는데, 분업의 개념이 뭡니까? 거기에 이제 실제 나오는 얘기죠. 바늘을 하나 만드는데, 예컨대 5사람이 바늘을 각자 그 쇠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바늘을 만들면 하루에 몇 개 못 만드는데, 한 사람은 뭐 쇠를 이렇게 다듬고, 한 사람은 뭐 갈고, 한 사람은 뭐 구멍을 뚫고, 한 사람은 뭐 가늘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 하루에 훨씬 더 많이 만들 수 있다. 그게 이제 분업론 아닙니까? 이제 그런데 그것이 어떤 공장 내에서 워크숍 내에서만 그런 분업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국가 간에도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물건 아니면 자기가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물건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면 서로 교환하면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국제 분업론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것도 지금도 또 유효하죠. 네, 그래서 지금은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이제 밸류체인이라는 그런 이론으로 발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자유무역에서는 그 자유 경쟁론, 자유롭게 경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생산기술의 혁신과 경영방법의 개선으로 산업발전의 유일한 활력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이게 실제 이제 어찌 보면 좀 영국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영국이 그 전기기관 막 이런 게 발명되면서 생산기술이 획기적으로 막 일어나게 됐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거기서 자기들 물건을 좀 팔아야 되면 자유경쟁을 해야 된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건 이제 경쟁을 서로 하면 상당히 서로 활력소가 된다. 이건 뭐 지금 어떤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유경쟁, 서로 경쟁을 해야 하는데 가급적도 경쟁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자유경쟁, 자유무역의 근간이 되는 이론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이익론, 생산활동의 목적은 소비이기 때문에 소비의 주체인 소비자의 이익이 제일 우선적이어야 한다. 이거 참 이거 보면 대단히 참 그 당시 어떤 이런 생각을 했을까 할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이론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사실 그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산업혁명 이전까지 별로 잘 못 살았어요. 사람들이 오래 살지 못한 이유는 어떤 먹을 게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생산량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건강이 좋아지고 해서 인구도 늘어나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유무역이 있음으로써 정말 그 소비자가 아니면 국민들이 행복하게 지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그 많은 생산 활동을 독려를 해가지고 또 다른 나라에 쓰던 물건도 들어와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된다라는 게 소비자 이익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자 이익을 위해서는 뭐 보호관세를 한다든지 이런 걸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참 지금 봐도 이 국제 분업이나 자유 경쟁론이나 무역 소비자론 이런 것들은 참 금과 옥조와 같은 그런 이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호무역주의입니다. 보호무역주의. 보호무역주의는 이제 영어로 프로텍셔니즘이라고 하는데, 이제 자유무역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뭐 영국이 열심히 막 앞으로 치고 나가니까, 영국에서 마구 막 만들어가지고 독일이나 미국으로 이렇게 보내니까, 수출을 하니까, 자기 나라가 경제가 위험해지죠. 돈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안 돼! 하면서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호무역 정책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보호무역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보호무역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 나라가 예컨대 똑같은 물건을 만드는데 이게 물론 이제 수입이 안 되게 이렇게 막 관세를 막 매기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수출 장려 제도라는 것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죠. 그래서 영국과 독일이 자동차를 만드는데 독일 자동차 원가가 훨씬 비싸다 그러면은 그 가격에 팔려고 하면 수출하면 팔리겠습니까? 안 팔리죠. 그러니까는 수출하는 영국과 독일의 자동차 생산비의 차액만큼을 독일 정부가 독일 자동차 회사한테 막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가를 낮게도 수출해도 손해가 안 나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수출 장려 제도죠. 수출 장려 제도는 뒤에서 설명할 무역진흥정책하고도 직접적 관련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뒤에서 설명하겠지만은 우리 대한민국도 1960년대에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하면서 정말 수만 가지의 그런 수출 기업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정책적인 수단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뒤에서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이 바로 어떤 보호무역주의 정책, 무역 정책 중에 하나, 거기서부터 출발했다라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호무역주의의 유형은 두 가지라고 그래요. 해밀턴의 공업보호정책과 리스트의 유치산업보호정책인데, 이거 해밀턴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부통령하고 결투를 해가지고 죽었다고 그래요. 아주 재미있는, 별로 이렇게 나이 많지 않아서 죽은 것 같은데, 어쨌든 해밀턴 재무장관이
그 공업을 그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안정된 시장을 이제 창출한다 이런 이제 주장했다는데 한번 읽어보죠. 국민적 필수품을 국내에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각국 국민의 의무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국에서 필요한 필수품은 국내에서 공급해라. 예, 그런 게 이제 해밀턴의 공업보호 정책이죠. 그래서 국가가 독립을 확보하고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농업에만 의존하는 것보다는 공업화에 의해서 산업을 분화하고 수요 창출에 의해서 안정된 시장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이것은 어때 좀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이것은 영국의 식민지로서 미국이 식민지에 독립했잖아요. 그런데 그전까지는 미국 대륙이 영국의 이제 식민지 시장으로서 이제 전락이 돼 있었죠. 그래서 이런 공업을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해서 이제 자국의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그런 보호무역 정책을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리스트의 유치산업 보호 정책은 이게 독일 사람이에요. 프리드리히 리스트는 그 독일 역사학자, 경제학자로서 해밀턴에 오히려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는 한 국가 내에 있어서 성장성이 있는 유리한 산업을 보호하고 그 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자라는 그런 주장이란 거죠. 유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 산업과 경쟁 관계에 있는 외국 수입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해밀턴의 정책이나 사실 리스트의 그 정책이나 사실 지금도 유효한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나라도 그 이제 취약한 그런 산업을 보호하고 또 육성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이건 엄청난 이건 이슈죠. 다자주의란 것은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국제경제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무역을 자유화하자. 이런 것들이 다자주의죠. 그래서 주로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트 협정이 체결됐고, 무역 자유화, 체유국 대우, 이렇게 해서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WTO로 이게 발전하게 되는 그런 다자주의가 이제 19세기 후반에 나타났던 거죠. 그런데 이 지역주의가 이제 또 그 이후로 또 많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 지역주의란 건 뭡니까? 이제 다자주의, 가트 같은 이제 관세 및 무역 간의 일반 협정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렇게 자유무역 하자 이런 이제 일종의 거대 담론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잘 안 지킨다 이거죠. 사람들이 이제 국가별로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협상을 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우리 자유무역을 이렇게 하자라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광역 경제권이나 아니면 국가 간의 상품과 서비스의 이동을 자유롭게 해서 지역적으로 서로 그 무역을 확대하자. 그런 것이 이제 지역주의 정책이 되겠죠. 그래서 그건 이제 근거가 가트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제 지역적으로 자유무역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예외 조항 때문에 그런 걸 근거로 해서 유럽은 EU가 출범했고 미국에는 이제 자유무역 협정 미국의 자유무역 나프타 협정이라든지 한국도 이제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 중국과 자유무역 여러 나라와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도 동남아 아세안이라든지 또 여러 지역 경제 기구에 한국도 계속 가입을 확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 정책이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다자주의에서 지역주의로 이렇게 발전되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기타 무역 정책으로서 우리 교재에 지금 언급되어 있는 것인데 전략적 무역 정책 그랬습니다. 과정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의 의사결정을 주어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한 무역 정책이 좀 말이 어렵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런 첨단 산업 같은 데 대해서는 모든 그런 산업의 정책을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산업, 첨단 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세도 감면해주고 보조금도 지급해가지고 무역에서 유리한 입장에 비교 우위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정책이 이제 전략적 무역 정책인데 지금 실제로 이제 여러 나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 예로 중국이 이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자.
하자.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를 수입을 엄청나게 하잖아요.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정말 천문학적 금액의 반도체를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중국이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지금 하고 있죠. 또 하나의 무역정 신보호무역의 정책 그랬어요. 이건 미국의 이제 그 뭐죠? 이게 이제 그 2차 세계전 이후에 이제 WTO 가트가 이제 그 출범하면서 여러 나라들이 같이 경쟁을 하고 자유무역을 하다 보니까 미국의 무역 적자가 굉장히 심해졌죠. 에너지도 굉장히 이제 뭐 2차 그 석유 파동 막 이런 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이제 많이 힘들어진 그런 이제 상황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가 이제 침체됐고, 그리고 개발도상국들이 계속 급속하게 성장하게 됐죠. 우리나라나 뭐 대만이나 뭐 이런 나라들이 개도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그 우리 한국 같은 나라들은 이미 선진국에 진입을 했고, 그 동남아 국가들이나 이런 개도국들이 이제 계속 성장을 해 오면서 이제 선진국들의 기존 어떤 그 무역에 있어서의 그 위치가 흔들린다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어떤 보호무역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것을 이제 신보호무역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우리 나라 같은 경우도 한국도 냉장고 같은 경우를 미국에다 막 수출하려고 하면은 기존의 미국의 뭐 웨스팅하우스 같은 그런 이제 그 냉장고 만드는 회사들이 기존에 자기들이 세계 1등이었는데 이거 한국 냉장고가 와가지고 이제 자기들 위치가 흔들리고 힘들다. 그러니까 뭐 덤핑 제소를 막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미국 정부에서는 이제 뭐 관세, 비관세 장벽을 막 쌓는다든지 아니면 보조금을 준다든지 해가지고 그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선진국들이 그런 자기 이제 그 좀 사양화돼가는 산업을 어떻게든 좀 그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신보호무역주의 정책이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그 관세 정책과 비관세 정책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무역 정책의 수단으로서 그 관세 정책과 비관세 정책을 강의하겠습니다.